제가 정당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이럴 때예요. 시대 전환인데 시대 정신 의원. 그러니까 저의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당의 인지도가 따라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의원이 두셋만 돼도 옛날에 정의당 뭐 하듯이 이게 올라붙는데 1인 정당이다 보니 의원으로 치면 당원이 거의 10,00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붙지가 않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국민들한테 뭐 세뇌시킬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 한계이고 우리 당의 한계이고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우리 당원들이 아쉬워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의 유튜브는 한 6,700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당의 유튜브는 20-30분의 1도 안 돼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게 있어서 제가 민주당과 합당했으면 이렇게 욕먹었을까요? 합당하는 길이 저도 바보가 아닌데 보이지 않았을까요? 법사위에 와서 민주당 그렇게 원하는 특검 2-3개 합의해주고 커리어 관리 잘하면 지역구 하나 못 받았을까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에 와서 김건희 특검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운명을 조 의원이 갖고 계시네요 라고 한 적도 있어요. 오늘 그 옆에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갔으면 이렇게 욕은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합당한 게 괘씸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으로 간 게 괘씸한 것 같아요. 일부 진보 진영을. 두 가지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의 가능성과 공간이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클럽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87년에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 했다는 그 순혈주의의 그 마크가 없으면 손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소연 비운동권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지금은 우리 선배들이 정치하는 방식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하나 들어가서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자격 조건도 인정해주지 못할 거고 1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굴러먹은 글로벌 떠돌이의 경험보단 대학생 때 학생운동해서 대학교 학생회장한 게 또 중요한 이력이니까 그걸 제가 이력 위조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DJ가 이렇게 파당을 나눴을까요? DJ 당선되고 인선한 거 보면 놀라웠잖아요. 이종찬 국정원장, 노사모는 개딸처럼 일방적 추종 아니었습니다. 비판적 견제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들 뭐 독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YS의 흐름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개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97세대가 살 길은 하방연대라고 생각해요. 상방연대는 아까 얘기한 진보진영 민주당 97 의원들의 전략이었고 저희는 하방연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방연대 하는 길은 대장질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주역으로 만드는 조연의 역할이 하방연대 97세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97세대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김세현 의원 이런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시대 정치는 짧아야 된다. 우리가 늦기 시작했다고 우리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치하겠다고 주장하면 다음 세대는 환갑이 되어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15년 정치한다. 이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제가 62세입니다. 15년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집에 갑니다. 그때 제가 임기 중이면 임기를 마치는 거 빼고는 집에 갑니다. 이거는 어떤 기자가 이거 적어놓아서 나중에 쓸 거예요. 써. 한 1000번 얘기했어. 저희 정치 시간은 짧을 거고 2030 왜냐면 저희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우리 87 우리 운동권 선배들이 기다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또 기다려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링 위에 올라갈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우리의 시간을 짧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의 의제들 2-3가지는 반드시 부러뜨린다. 저는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IMF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경험을 대학 졸업할 때쯤 해서 살벌해진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선배님 세대들보다 셉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을 못 갖겠구나라고 느낀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직장이 6번째입니다. 저희 정치의 핵심은 시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속적인 얘기로 하면 저는 좋은 나라는 뜻밖의 갑자기 목돈 드는 일이 없는 사회라 생각해요. 갑자기 목돈 드는 일이 없는 사회, 적어지는 사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메꾸면 돼요. 근데 없는 분들은 인생이 거기서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들, 예상치 않은 두려움들, 그냥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돈 들 일들, 위험한 순간들을 하나씩 제거, 완화, 대책을 만들까. 그게 제 정치의 하나의 기조입니다.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였습니다.
부동산 3법. 소위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미친 듯이 쏟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리라고 믿는 저 생각.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에 가장 투박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해한다는 건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소리를 넘어서 인간의 욕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활동하려는 인간의 그런 사회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보다 더 복잡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한 업계가 어디냐? 경제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 지키지 않으면 이미 사업을 못해요. 계약서 썼는데 딜리버리 안 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다시 상대 안 하죠. 정치는 약속하고 뒤집고 뭐 어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축은 시장을 세련되게 관리하는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축은. 두 번째는 정치를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타협과 조화하는 협상의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감정보다는 상대방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87년 세대는 지금의 국힘을 자기들이 싸웠던 세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죠. 경제와 환경 같은 그런 미래 의제를 좀 이해하는 분들. 두 번째는 아무리 다른 당이어도 앉아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또는 그런 서로에 대한 증오적 감정의 트라우마가 없는 세대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두 축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노승환, 노웅래 의원이 구선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정치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딸들한테 정치할 생각도 없지만 그런 생각 1도 안 할 거고요. 고인물은 썼고 올해 고인물은 반드시 섞습니다. 어제도 공덕동에서 설렁탕을 먹으러 걸어가는데 어떤 부부가 알아보시더니 응원한다고 하면서 구선이 말이 됩니까? 하고 가셨어요. 40년 동안 한 가문이 한 거예요. 이게 뭐 영주도 아니고 바뀔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